미국에 임시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이민 송지연 미국 변호사입니다. 5월 22일 이민국에서 아주 중대한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본질은 I-485, 즉 미국 내 신분 변경 제도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훨씬 더 엄격한 심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 승인된다라는 접근은 약해지고 이 신청자가 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방향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주권 제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I-485가 법적으로 폐지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미국 내 신분 조정을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지 않고 재량에 따른 특별한 구제로 강하게 보겠다는 신호를 낸 것이 분명합니다. 이민국이 2026년 5월 21일 발표한 정책 메모 PM602-0199입니다. 제목은 길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신분 조정은 이민국의 재량과 행정상 은행의 문제이고 일반적인 해외 영사 절차를 생략하게 해주는 특별한 구제이다. 다음 날인 5월 22일 이민국은 공식 뉴스 릴리스에서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미국에 임시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표였습니다. 이 발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럼 I-485가 끝난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첫째, 일단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INA 섹션 245는 여전히 신분 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I-485 양식도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둘째, 그러나 심사관이 이 I-485를 보는 관점이 훨씬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격 요건, 비자 문호, 신체 검사, 신원 조회, 입국 기록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면 앞으로는 왜 이 사람이 미국 밖에서 영사 처리가 아니라 미국 안에서 신분 조정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따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셋째, 공식 발표의 문구와 실제 정책 메모의 문구 사이에는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발표문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매우 강한 반면에 정책 메모는 심사관에게 모든 관련 요소를 케이스별로 고려하고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비교하라라는 재량 심사의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I-485가 자동적으로 거절된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위험합니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신분 조정은 이미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이 I-485를 접수해서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자가 되는 절차입니다. 유학생이 OPT 이후에 취업 이민으로 진행하는 경우 H-1B나 L-1 근무자가 취업 이민 I-140 승인 후 I-485로 접수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영사 처리는 미국 밖에서 이민 비자를 받는 절차입니다. 보통 I-130, I-140, I-526E와 같은 이민 청원이 승인되거나 진행된 뒤 비자 문호가 열리면 MVC 절차, DS-120, 재정 보증 또는 고용 관련 서류, 경찰 증명서, 신체 검사, 그리고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인터뷰를 거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합니다. 이번 이민국 메모는 이렇게 영사 처리가 가능한 카테고리라면 미국 내 신분 조정은 일반 절차의 대체물이 아니고 예외적인 구제로 보아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국 내의 신청자에게는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밖에서 영사 처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 안에서 I-485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접수하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F1 유학생이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OPT 또는 스템 OPT로 일하면서 취업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B1, B2, 방문 비자 등으로 입국해서 결혼 영주권을 고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특히 조심해야 되는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H1B나 L1처럼 처음부터 이중 의도가 인정되는 신분은 상대적으로 출발점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정책 메모도 이러한 이중 의도 신분을 유지하면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모순이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듀얼 인텐트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I-485가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신분 유지, 고용의 실제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업, 부정적 이력 부재 등의 전체 자료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O1이나 TN, E2, F1, 가족 초청 이민도 단순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게 되었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와 같은 직계 가족은 이민법상의 별도의 보호와 예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모가 심사관에게 재량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라고 한 이상 가족관계가 진짜인지, 공동생활 자료가 충분한지, 체류 이력이나 입국 기록에는 문제가 없는지, 출국 시 가족에게 발생할 어려움 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잘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메모에서 이번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요소로는 이민법 또는 신분 조건 위반, 허위 진술 사기, 입국 당시 목적과 이후 행위의 불일치, 예상된 출국을 하지 않는 사실 등이 중요해질 수 있고요. 긍정적인 요소로는 가족관계, 신분 유지 이력, 도덕성, 세금 납부, 고용, 사업, 경제적 기여,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 등이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펜딩 케이스가 자동으로 거절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한 이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미 접수된 I-485에 적용을 할지, 어떤 케이스에 RF이나 노이드가 나올지, 어느 카테고리의 추가 지침이 나올지는 실제 심사 사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한데요. 첫 번째, 현재 신분이 살아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485 관련 서류를 전부 정리해 두시고, 세 번째, 왜 내 케이스가 미국 내 신분 조정이 합리적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반드시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출국을 절대 가볍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2024년 미국에서 새로 영주권자가 된 사람이 약 140만 명이고 그 중에서 58%, 숫자로는 약 78만 명 이상이 미국 안에 있으면서 I-485 신분 조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제3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영사 처리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변화는 단순한 악재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영주권 승인자의 큰 축이 미국 내 신분 변경이었는데 그 흐름이 더 엄격해지면서 해외 영사 처리의 전략적 의미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책의 장기적인 파장은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이민시장은 그동안 미국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신분을 조정한다라는 전략이 상당히 넓게 사용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정책은 그 전략에 제동을 거는 성격이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미국 안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임시 체류와 영구 이민을 더 엄격히 분리하려는 유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이번 발표는 공포로만 볼 문제도 아니고요. 반대로 별일 아닌 것으로 넘길 문제만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485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I-485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출국 여부를 절대 가볍게 결정하시면 안 되고 미국 밖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사 처리 전략을 더 정교하게 세워야 합니다. 특히 이미 485를 접수를 하셨거나 출국 후 고민 중에 있으시거나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영사 처리를 준비 중인 분들은 본인의 체류 기록, 가족 관계, 스폰서 상황, 우선 일자, 입국 기록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뉴스로만 보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필요하신 경우 제1이민으로 연락을 주시면 케이스별로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송지연 미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